철인 3종 경기 평상시 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인간의 극한을 좀 시험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은 못 해봤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좀 그 종목들이 다 힘드니까. 철인 3종은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로 땀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철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스포츠 종목인데요. 전 종목이 수미터까지 올라오는 유산소 운동이라 훈련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철인 3종에 도전하는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60이 넘은 나이에도 10년째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김이조 씨. 젊은 도전자들 사이에서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68세입니다. 아버님 나이 때 철인 3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전국에서 한 30여 명 됩니다. 울산에는 저 혼자, 나이 많은 사람 저 혼자.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까지 쉴 새 없이 세 종목을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 그중에서도 수영은 강이나 바다, 호수에서 하기 때문에 물살을 예상할 수 없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말이 쉬워 1.5km지 68세 나이에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극한 도전인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김희조 씨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주변에서는 자기 관리의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제 롤 모델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너무 운동이 좋아서 하고 나면은 몸이 개운하고 상쾌하고 저녁으로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보면 맑게 보이고 재미가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일 체력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 직장 생활로 인한 피로로 힘들 거라 생각했던 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운동하면서 몸이 가뿐해지고 근무 시간에 활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스포츠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자부심이 클 것 같은데 도전하면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서요? 최고 기록 1등 해가지고 저 인천에서 IM 하프 1등 해가지고 그 호주 가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호주 대회에 갔다 왔어요. 보통 철인 3종 경기가 시작하는 5월부터 매달 경기에 도전하는 68세 김희조 씨. 여느 경기나 기록이 갖는 의미가 크다지만 그의 띠엔 기록 이상의 가치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또 한 사람, 바로 김희조 씨의 변화를 함께 보고 운동하고 싶어 철인 3종 경기에 발을 들인 함영선 씨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늦은 퇴근 후에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김희조 씨와 함영선 씨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철인 3종이라는 거침없는 도전으로 삶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인데요.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에서 운동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치유의 시간이자 내일을 버티는 힘이 되고 있죠. 지치고 고된 직장 생활에서 활력이 되어준 운동. 그들의 밝은 변화를 보고 함께 운동하고 싶어하는 직장 동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아빠인데요. 근무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제외하고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동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고 도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매일 이렇게 운동하십니까? 일을 마치고 뭐 유산소 운동 런을 할 때도 있고 자전거 탈 때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실내 수영장 가서 수영도 하고 꾸준히는 못하지만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대하고 30대하고 같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을 마쳤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 시간인데요. 정말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본받아야겠어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하죠. 삶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인 가족이 있습니다. 많이 춥지 오늘.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올해로 결혼 17년 차라는 두 사람. 여전히 신혼 같죠? 빨간 느껴져. 아까 안 가봐야겠다. 아까 안 가도 될까? 나는 뭐
그때 처음에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운동이 힘든 운동이다 보니까 좀 걱정은 좀 됐었거든요. 늘 걱정은 돼요. 나 대회 나간다 할 때마다 그냥 솔직히 안 나왔으면 하거든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좀 완주를 할 때 좀 되게 멋있긴 하는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좀 솔직히 힘든 운동이잖아요. 산종 세트다 보니까. 이제 운동 외에는 시간 좀 비면 또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운동 게임 할까? 어? 왜? 가족이 있기에 오늘의 함영선 씨가 있다는데요. 아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시간이 아닐까요? 멋지다. 어떤 거 같아? 멋있어요. 어? 멋있어. 대단하시. 저한테 가족은 보물이죠. 서로 대화의 창도 많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축구장. 여기선 또 뭐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다 보니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틈만 나면 운동하시나 봐요. 일만 계속하면 많이 피곤한데 조금씩 운동을 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말에 늘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예, 시간을 좀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일하신다고 힘드신데 주말엔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쉬고 싶는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죠. 두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무겁게만 느껴지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뛰어야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처럼 인생도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도 똑같다는군요. 일단 시작했으면 멈출 수가 없고 끝까지 도전해야 비로소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늘 지금처럼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 나이에 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만 건강만 이어진다면 뭐 80이고 90이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도전 앞에 나이는 없다. 나이를 불문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매일 하고 계신데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멋진 두 사람. 매일 그들이 외친 말은 할 수 있다. 철인 3종 경기를 끝내고 그들이 외칠 말은 해냈다가 되길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김희조, 함영선 씨, 화이팅! 천년의 세월이 담긴 예술의 도시 원주. 그 속에서 찬란히 빛을 발한 570회와 수많은 관찰사들이 거쳐갔다는 강원 감영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인데요. 지금 원주에는요, 볼거리가 아주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의 여행 떠나보실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도시 원주. 원주는 조선시대 500년의 시간 동안 강원도 행정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이었던 만큼 572 공예와 같은 수준 높은 공예품은 물론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품고 있는데요. 이 특별함 가득한 원주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원주는 품질 좋은 오체 주산지로 유명하죠. 더불어 570의 메카로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570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거든요. 오늘 깊고 그윽한 570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한국 570의 교실 수강생 전시회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등 570회인들에게 1년여간 수업을 받은 원주 지역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인데요. 원주의 오랜 전통 문화인 572 공예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옷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원주 옷이 유명세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픈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시간이나 또 이제 5.7 공예를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보급하기 위해서 수강을 열고 있고요. 자연의 색을 품고 있는 오칠기.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오칠기 공예엔 무언가 특별함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드는 가구에 오칠을 한다는 건 최고의 실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거 있다는 게 가장 정말 자랑해야 될 부분이고 옛날에 그 궁궐에서 임금님 수라상으로서는 그런 상으로 중앙에는 그 임금님을 상징하는 봉황을 배치했고 주변에는 육주판서를 표시하는 꽃을 6개를 이제 배치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각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국보 제55호 지광국사 탑비 비전에 있는 비천상이 되겠습니다. 비천상을 제가 크기에 맞춰서 그림을 밑본으로 해서 자개를 켜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 자재에다가 요게 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홈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일홍 꽃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창작을 했습니다. 원주 옷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광택, 좋은 색깔과 향기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원주가 그 옷의 고장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동안 많은 그 도료를 사용해 보았지만은 옷만한 게 없습니다. 우선 방수는 물론이고 그 색깔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고한 자태는 감히 요즘에 그 화학적 성분을 지닌 어떠한 도료도 옷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에 따라 은은하면서도 우색 영롱, 화려한 멋을 담고 있는 오칠기. 실제로 보면 더 감동입니다. 얘 딱 보자마자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멋있고요. 세련되고 그 옛날 그 뭐 디지랄이나 그거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마추어 애호가 분들이 이거 저 취미로 하시는 거라는데 취미로 이건 뭐 그런 설명 듣지 않고 보면은 작가인지 취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 보이고요. 원주로선 토질이 좋아서 옷 산의 성분 그러니까 옷의 주성분인 우르시올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 함량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가져갔고 또 강점기 이후에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일본 사람들이 수입을 해갔었습니다. 이 오칠 공예라는 게요, 한 겹씩 칠하고 말리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정말이지 전통 공예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간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강원 가명. 강원도의 관찰사들이 정무를 수행했던 곳으로 요즘 이곳 후원에서는 강원 가명의 운치를 더한 원주만의 독특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 가명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후원 같은 공간은 우리 이 강원 가명 후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그 이상적인 공간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옛날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은 과연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야외 설치 작품으로 한번 보여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의 연못 위에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작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래와 그다음에 고래 가족들 그리고 거문곡 그다음에 이쪽 그 치악산에서 치악산에 있는 상원사에 있는 그 전설로 내려왔던 그 뻥의 이야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강원 가명의 멋스러움과 원주의 이야기가 더해진 가명 미감 전시회. 어떻게 즐겨야 더 감동일까요? 몽환적 이미지가 강한 이 강원 감명에 거문고의 선율이 바람을 타고 혹은 물결을 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을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같이 함께 이런 상상 이미지를 이것을 찾는 많은 분들이 와서 작품을 보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명 특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입체 작품들을 전시해 찾아오는 이들의 12월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가명 미감 전시회. 이곳에서는 보는 즐거움과 상상하는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특히 꿩의 깃털로 표현한 봉황의 꼬리와 검은 고를 형상화한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 그리고 혼합 재료로 제작한 고래 가족 등이 조명과 어우러져 강원 가명의 멋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지금 가명에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되게 새롭고요. 되게 도심 속에 이런 전통적인 구조물 속에 이런 발랄하고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다시 찾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강원 가명의 후원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뭔가 조금 아쉬우시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잠시 후 이곳에서요. 본격적으로 풍류를 느끼게 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강원 가명 후원에서는 전시회를 기념하는 개막식 공연 준비도 한창인데요. 멋스러운 전시물도 둘러보고 전통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도 감상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이번 이제 전시와 같이 저희가 연주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전시들마다 감겨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저희가 현대곡과 또는 이제 전통곡으로 같은 어떤 메시지와 비슷한 부류의 메시지들을 묶어서 저희가 공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감명 미감 전시와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가명 후원에 어둠이 내리자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내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아름다운 전통 선율을 감상하며 강원 가명 그 특유의 미감을 발견하는 사람들. 젊은 국악인들로 꾸려진 구성진 창과 전통 악기의 매력에 500년 강원의 시간을 간직한 강원 가명의 겨울밤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원주를 상징하는 다양한 전시물과 전통 국악의 향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까 공연을 너무 집중해서 관람하시더라고요. 네.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좀 눈물이 울컥 나오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좋은 공연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원주로의 시간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570회와 다양한 작품들도 감상하고 전통음악을 통해서 관찰사의 풍류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찬바람 부는 계절 춥다고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원주로 시간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다. 들리는 거 오바. 여기는 현재 에베레스산 해발고도 8,828m. 산소가 2% 부족하다. 숨을 못 쉬겠다. 살려줘라 오빠. 오케이, 커트. 연기 괜찮나요? 진짜 막 산소가 모자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눈도 내리고요. 겨울입니다. 겨울만 되면 제가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거 바로 설산 트레킹입니다. 이 눈 덮인 산길 따라서 정상 딱 올라가가지고 산고대를 쫙 바라다 보면 그 경치가 말이죠, 정말 예술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눈 덮인 설산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시겠어요? 등산대장, 산악대장, 저 기완이와 함께 눈 덮인 겨울 설산으로 가산! 겨울철 등반 가이드 파트 1 지금 시작합니다. 멋진 풍경을 보여주겠다던 김기환 리포터, 등산하려면 준비 단단히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치죠?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맨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따라오라니까 왜 자꾸 안 오는 거 저 못 믿어요? 손 안 잡아줬다고? 또 우리 어머니가 저기 아무나 저기 손 잡아주지 말라 그러는데
알겠어요. 자, 손 잡아줄게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괜찮다니까. 잠시 후 큰 소리 뻥뻥 치던 기환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곳곳에서 눈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바로 설산입니다. 하얗게 핀 상고대의 장관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부지런히 겨울산으로 떠나는데요. 하지만 눈꽃 산행을 쉽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는 사실.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등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국립등산학교.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기환 리포터. 아유, 그러게 조심 좀 하지. 불쌍한 기환 씨를 구제해줄 분은 어디 있을까요? 나 다리가 지금. 어이구. 야, 안녕하세요. 저 좀. 저 안녕 못해요, 지금.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겨울 설산,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겨울산 올라갔다가. 만만히 봤다가 지금 그거야. 저 머리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야, 진짜. 어구, 그랬죠요. 저 뭐 문제 있으니까 저희 준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위에 상의는 제대로 입으신 것 같은데 하의는 신발하고 이 바지가 이 겨울산행 복장이 아닌데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등산 바지인데? 복장부터 점검해 볼까요? 일단 겨울용 바지를 입지 않았고요. 등산화도 미끄러운 설산을 오르기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 상의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상의는 윈드 자켓 바로 잘 입으셨고 안에 이제 내피가 있습니다. 네, 내피가 있고요. 잘 입으셨는데 옷을 지금 4겹이나 입으셨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거는 맞습니다. 잘했죠. 두꺼운 옷 한 입는 게 아니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잘 입으셨어요. 요건 잘 입었어요. 예, 잘 입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산행을 할 때는 이 바람막이 옷은 우리가 땀을 밖으로 잘 내보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쉴 때 산행하고 쉬서 물 마시고 할 때 그때 이제 잽싸게 배낭에서 꺼내서 입고 실제로 산행할 때는 여기까지만 입으셔도 좋습니다. 땀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 산행 온 김에 겨울 산행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꿀팁들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로 좀? 그럼 저쪽으로. 저쪽으로? 예. 겨울 산행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겨울 산은 다른 계절보다 난도가 꽤 높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도 많은데요. 일단 체온 유지를 위한 복장이 중요하고요. 언당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아야겠죠. 핵심은 보온과 활동성.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보니까 딱 봐도 이건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좀 나는데. 예, 이건 다 이제 전문 등산 장비고 이 앞에 테이블이 있는 게 이제 겨울 산행 초보자 분들을 위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얼음이 얼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젠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요즘 도로에 보면은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요. 블랙아이스. 네. 산에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설산을 오르려면 아이젠은 기본 중에 기본. 등산화에 덧대어 착용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스패츠. 자, 겨울에는 우리 산행 중에도 눈이 올 수 있고 폭설이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신발과 자기 이제 하의, 이 바지, 바지 사이에 들어오는 요 공간에 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동상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걸을 땐 스패츠를 꼭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철에 겨울 산에 가면 눈이 많잖아요. 그럼 빛이 눈에 반사돼서 눈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나중에 심한 경우 이 곡을 안 쓰게 되면 설맹에 걸려요. 설맹? 설맹. 앞이 안 보이는 이제 이게 반사 많은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안 보이는 순간적으로. 멋이 아니라고요. 눈 건강을 위한 선글라스나 고글. 그런 의미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모자도 기본이겠죠. 모자. 네, 모자. 자, 모자인데 이 겨울철에 머리랑 목을 통해서 열을 가장 많이 우리가 뺏깁니다. 자, 그래서
자, 갑자기 사냥하는데 눈보라가 쳤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뒤집어 써야 됩니다. 두 권입니까? 그걸 빼고 한번. 예, 그걸 빼고. 자, 이거 이제 바라클라바라고 하는데. 바라클라바요? 네, 바라클라바. 네. 그냥 쭉 써. 머리와 목을 감싸면 체온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다운 자켓은 하나 겨울철에. 네, 이걸 산행할 때 입는 건 아니지만 배낭 안에다 하나 넣어 가지고 있는 게 예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인해서 진짜 도난 상황 때문에 목숨을 살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비요? 이걸로 하루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장비들은 네. 살펴봤고요. 네. 혹시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먹는 거. 등산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견과류 같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틈틈이 챙겨 드세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우리가 휴대폰은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당연히 또 지갑 안에 신분증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죠. 그렇죠. 신분증을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조난당해서 구조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을 몰라.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분의 배터리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겨울 산행을 위한 기본 준비는 끝! 산에 가실 때 내가 어디 간다라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 알리고 가요. 네, 그다음에 산에 가서도 나 여기 왔어 이제 산행해라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알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기본 장비들, 그다음에 뭐 식량, 준비물들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겨울 산행에서 초보자분들이 특히 정말 이것만은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탑 오브 더 탑. 하나만 좀 한두 개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저는 이 겨울 산행에 오기까지의 그런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 준비, 그다음에 산행은 정상에 올라가든 뭐 둘레길을 하든 하산할 때 체력을 20%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항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체력에 맞는 철저한 준비. 자,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젠 빠지면 치명적, 고글 빠지면 치명적, 장갑 치명적. 자, 겨울 산행을 위해서 그동안 여름에, 봄에, 가을에 산에 다니는 겁니다. 네, 겨울 산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 산행이 어떻게 보면 등산의 진짜 결정체다. 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처음부터 겨울 산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름 따뜻할 때 좀 산행을 해서 자기 체력도 기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도 좀 다룰 줄 알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겨울 산행도 바로 그냥 대청봉 1000m 이상 도전하는 것보다 한 500m, 1000m 높여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 산행을 위한 패션 완성! 아이젠과 등산 스틱으로 활동성을 높이고 갑작스런 눈바람에도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함까지. 이 정도면 겨울 산행은 문제 없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안전수칙도 익혀야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요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신나는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이들에겐 방학이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그야말로 개학이나 다름없는데요. 자, 긴 겨울방학 이제 시작입니다. 이럴 때 역사도 배우고 뭔가 스릴도 느낄 수 있는 곳, 가야 왕국의 수도 김해로 가야해 쇼. 경남의 화재 현장이면 어디든 간다. 노는 것이 공부다 하는 신념으로 가야 역사와 문화를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방학이 됐고 또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우리 김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게 많다고 해서 왔거든요. 김해에서 지금 가장 핫한 장소, 핫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풍당당 근사한 태극전은 가야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의식을 치렀던 장소인데요. 전시관으로 재현했습니다. 동정을 보고 있을까요? 쌍용이네요. 용이 아니라 그러네요. 몸통은 그렇네요. 쌍어라고 합니다. 쌍어, 지금 이 물고기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용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우리말에 그 사람 용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과정을 또 보고 있는 그런 네, 그림이네요. 오변 성룡. 네,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네네. 성공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어디를 와도 애들 보고 공부하래. 어디를 와도 성공하려면 공부하래. 예. 여기가 원래 처음 여기 오픈했을 때는 여기가 번쩍번쩍한 황금이었어요. 순도 99.9%를 자랑하는 황금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소문을 너무 많이 거북이 이게 빌다 보니까 이게 칠이 다 벗겨졌는데 이 사이에 아직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네. 쌍어와 황금 거북으로 가야 정신 배웠다면 가야 무술도 체험해봐야죠. 내기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은철 씨. 말을 해라 말을. 지금부터 무성영화. 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백발백중의 대가시죠. 그냥 뭐 대충 던져도 중간으로 간다는 그분이신데. 오! 관중이요! 야. 구간이 명관, 교관님은 역시 명사수였습니다. 네, 저도 몇 발 쏴봤는데요. 오, 맞았나? 보셨죠? 제 실력입니다. 와우! 몸풀기 마친 후 찾은 곳은 따끈따끈 최신상 레포츠. 말해달라는 아니, 소원. 진균이만 타게. 그건 아니죠. 아니, 진균이 있어. 진균이라고 익스트림의 대가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만 타게 해달라 그랬죠. 하실 거예요? 네. 저를 믿으십시오. 타실 거예요? 네네. 누나 왜 그래? 왜요? 같이 들어가시죠. 일단 올라가기까지만 해볼게요. 올라가기까지만. 일명 하늘을 나는 자전거인데요. 담력 키우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 고공 라이딩인 만큼 안전수칙 점검도 빼놓지 말아야죠. 고혈압하고 심각한 고소공포증 있겠습니다. 이거 출산 전후가 좀 걸리는데 이게 몇 년까지인지. 예? 그리고 참 진짜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몸무게가 조금 좀 미안하지만 넘어요. 저희가 케이블이 17톤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17톤 안 되시죠? 이름 뭐죠 이게? 익사이팅 사이클입니다. 익사이팅 사이클이 어떤 장점이랄까요? 좋은 게 있는 건지. 저는 국내 최초 시설로서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해가지고 지상 22m 높이에서 사이클을 타는 거고요. 길이는 500m. 500m를 왕복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왜요? 갈 때 편도가 250이고 올 때 250이니까 왕복 500입니다. 아, 편도만 그러는데? 왕복입니다. 무조건 왕복이에요. 편도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입술이 바싹 마르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피디님, 내 진짜 온다. 이게 장난 아니고. 와, 진짜 못하겠는데. 눈물을 한번 보여가 진실성을 보여주든지가 않네. 눈물 한 방울 있어야 여기서 끊는 거 아니야? 결국 카메라팀 에이스로 선수 교체. 불쌍한 우리 진규의 참가 선수들 준비도 마쳤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갑시다. 안녕. 교관의 신호와 함께 외주를 타고 달리는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22m 상공에서 즐기는 짜릿한 레이싱. 타는 사람은 기본, 보는 사람도 스릴을 만끽합니다. 자, 이쯤에서 관중을 위한 서비스. 손 흔드는 여유까지 젊음이 부럽습니다. 해설사님 어땠습니까? 누님 어떠셨어요? 어땠어? 와서 빨리 거기서 이야 승철 씨에게 한마디. 다리 힘만 있으면 다녀오시면 됩니다. 안전 전혀 걱정 없고요. 흔들려도 손 놔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생애 최대의 쫄깃함이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유구무원입니다. 아까 태극장에서 까불어 죄송해요. 아니 여기 슈팅이 오자마자 바로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만은 서로 당황스럽네요.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저도 끌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온 거잖아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익스트림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스는 72가지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익스트림 시설입니다. 뭔 시설이라고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까? 고소 있어가지고 못하고 왔는데. 가능합니다, 가능.
어디 다 가능하대. 안 가능한 사람한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상 15m에서 줄을 잡고 걷는 익사이팅 타워. 큰맘 먹고 도전해봤는데요. 놀라 시끄러. 이게 줄 가는 소리가 되게 짜증나거든. 선택한 코스는 난이도 하. 서서 웃기죠, 여러분. 못 보겠다. 교관님 손을 잡고 걸음마 배우듯 한 걸음씩 겨우 뗄 수 있었는데요. 보기엔 군대 유교 훈련 같지만 장담컨대 훨씬 무섭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 코스는 아주 쉬워요. 제가 설명 다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맥 빠지는 한마디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필시 지옥 체험. 기사회생 10년 감수, 죽다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박수 나온다, 박수. 소감 한 말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인터뷰 해야 되는데 엄청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이 확 몰려오네 사실상. 예. 엄마씨 나쁘다는 말을 이제 알겠습니다. 야, 힘이 바짝 들어가면 안 되는 게죠. 네, 안 되는 거죠. 편안하게 예. 저기 뭐 본인의 중심을 잡고 너무 무리해서 힘 안 주셔도 안전한 장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너무 도와주셔서 좀 진짜 불쌍해 보였죠. 이런 점 솔직히 처음이어가지고. 예, 진짜 저도 처음 봤죠. 2000년 전 가야로 시간 여행도 하고 스릴 만점 하늘을 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야로 그리고 김해로 많이 오세요. 네, 2019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3군데의 맛집, 3가지 이상의 음식, 한 달이면 곱하기 4, 1년이면 곱하기 10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정말 2020년도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망의 2019년도 마지막 촬영, 사라봉 근처 맛집을 투어를 왔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시죠. 2019년 끝자락까지 열심히 먹겠습니다. 사라봉의 일몰과 함께 달콤하게 녹아내리고 촉촉하게 입맛을 적시고 뜨끈한 국물로 환상의 맛을 느낀 뒤 쫄깃쫄깃 영양밥상으로 든든히 배 채워봅시다. 강호 입맛 살아가지고 말망 장관호 존망을 박제 알통을 보이도 정마지가 네, 사라봉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입안이 난리 부르스를 틉니다. 저 쫄깃한 식감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모둠으로 다 먹어버릴 테다. 이 먹방자 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가 뭔가 하면 제주 돌문어. 제주 돌문어는 와, 나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찔까? 다이어트 음식인데.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큰, 널쩍한, 이렇게 큰 돌문어가, 제주 돌문어가 찾기 힘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것만 사용한다는 초장. 문어는 또 초장이야. 겨울철에 먹는 문어는 특히나 살이 오동통합니다. 여러분 문어 숙회 다이어트 음식인 거 아시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문어 많이 드세요. 돌문어 본연의 맛을 느꼈으니 다음 타자 들어와. 한통 채소랑 새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의. 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버터 풍미 진하게 느껴지는 소스 뭐죠? 이건 문어의 그 좋은 질감에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질감에 가끔 이제 올라오는 달달한 그 파프리카의 향과 그 새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버터와 이제 그 데리야끼 소스로 이렇게 구워내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새콤하게 버무린 초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맛이? 여러분 이건 제가
수저로 국물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짜지도 않고 그 겨자의 향도 굉장히 강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달달함과 숙회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오동통한 문어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도둑 따로 없죠. 와, 양념 진짜 잘하신다. 새콤, 매콤. 겨울 하면 또 석회 아니겠습니까? 문어 무침 올려서 호로록 하면 게임 끝. 와, 굉장히 이런 느낌이 이 부드러운 질감이랑 이렇게 지금 쫄깃한 질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음식을 먹고 있지만 뭔가 약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 지금 문어를 조금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왕 문어, 저만한 문어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흡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두 번째 맛집은 베트남 음식 전문점입니다. 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입맛 다 이해해요. 너무 맛있잖아요. 딱 분위기만 봐도 뭐 딱 베트남. 이상하게 현지에서는 한식당을 하고 베트남 현지에는 한식당을 하고 이분들은 내려오셔서 베트남 음식을 하시고 고품격 제주도에서 만드는 쌀국수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하시고 계십니다. 쌀국수 하면 역시 고수죠. 고수 듬뿍. 푹 찍어서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에 쌉싸름한 고수향까지 퍼지니 이곳이 곧 베트남입니다. 와, 좋다. 쌀국수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분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찍어 먹는 쌀국수. 맛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의 향연으로 빠져보시죠. 스텝 1. 따단. 모든 음식을 소스에 담가주세요. 쌀국수를 푹 담가요. 이렇게 담그면, 살짝 담그면 이렇게 싹 풀어지겠죠. 이렇게 풀어진 거를 입안에 가득 담아 넣습니다. 그럼 오감이 하나 둘 깨어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육수도 굉장히 새콤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입맛을 돋구는 맛. 원래는 분짜인데 지금 현지에서도 분짜 오바마, 오바마 분짜, 분짜 오바마라고 많이들 불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먹어서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쳤죠. 반세오라고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사장님이 다 잘라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정성껏 준비된 재료들을 한가득 올려 준비 완료. 반세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고소함이 저를 막 후려칩니다. 난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나 봐. 이 베트남 음식 너무 좋아. 베트남 놀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음식을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제주도 1등 쌀국수집 여기 사라봉에 오면 있어요.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 와, 알록달록. 저는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아니 그냥 모든 순간에 디저트를 먹어요. 딸기 치즈 레어 케이크. 이 느낌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뭔가 쓱쓱쓱 잘려요. 안에도 통딸기가 하나 탁 들어있고 위에 딸기가 하나 딱 있으니까 비주얼이 극강이야. 와.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과 살짝 붙여 사각사각 씹히는 이 식감. 오, 나의 입을 청화시켜주는 달달함. 느낌은 순두부와 모두부의 딱 중간. 굉장히 부드럽지도 않고 씹는 맛까지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는 마카오 에그타르트도 좋지만 바삭 촉촉한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에 환장합니다. 파이즈를 꽉 채운 커스터드 크림. 아,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
디저트는 맛보다는 식감 같아요, 식감.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면서 크리미한 이 계란, 반죽, 이 부드러움이 딱 섞이면서 느껴지는 이 맛. 세상 어느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티라미수만 있다면요. 지금 뭔가 약간 무너진 것 같죠? 이게 크림이 굉장히 안에 부드럽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티라미수 독특하네.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초코의 느낌도 나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시원한 디저트입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2019년을 강타한 새로운 한과 케이카롱, 뚱카롱입니다. 색감이 예술이야. 아몬드 초코 코팅 잔뜩 올라간 꼬끄와 달콤한 필링까지. 이 맛은? 아몬드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그런 초코볼들 아세요? 딱 그 맛입니다. 지금 마카롱에 이 시트 빵이 같이 있으니까 씹는 맛이나 먹는 게 그 초코볼 안에 그 아몬드 초코볼 맛은 딱 그거야. 눈 감고 먹으면 딱 그거야. 네, 가게가 이틀이나 쉰다고 좀 놀랐는데요. 이틀이나 쉬면서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 다음에 꼭 와서 저도 한번 포장하러 갈게요. 포장.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일몰이 아름다운 사라봉에서 맛이 아름다운 음식 잘 먹었습니다. 2019년도 열심히 먹었지만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2020년에도 더 전투적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먹방 좌선생이니까요.